저녁에 있으면 총소리가 계속 나요. 전투가 계속 있었거든요.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할까요? 희롱을 하나? 성폭력을 저지르나? 막 이런 강간을 상상도 하나? 하잖아요. 뭐 이런 거. 을 벗기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버리는. 오랜만이네요, 선배. 아, 오랜만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출연해 주셔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고작 3천 조회수인데 세트장이 막 엄청 화려해졌는데 그때는 회의실 한 구석에서 네, 다 이게 선배가 출연하셔서 3천이 나와서 이게 또 마련이 된 겁니다. 올 초에 책을 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좀 두 차례나 지금 전쟁 지역, 전쟁이 벌어지고 그렇죠. 있는 지역에 다녀오셨고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초대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그냥 일단 따라 빈잔이니까 놓을게요. 네. 네. 아이고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주면 되시니까. 네네. 책을 제가 다운로드해서 보고 어제 이제 완독을 했는데 재밌죠? 네, 쑥쑥 넘어가요. 제목이 팔레스타인의 생존자들. 예, 네, 맞습니다. 재밌게 읽었고 생존자들에 대한 그런 삶을 잘 묘사하신 게 아닌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2019년이랑 2022년 3년 동안에 취재를 했었던 내용 중에 특정 부분을 이렇게 발췌한 거고요. 그래서 새로 한 건데 이 책이 나오게 된 이유는 얼룩소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글값이라는 용도로 돈이 좀 모인 거를 이제 시민단체 기부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들 표현으로는 모든 직원이 이 프로젝트를 했으면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기존에 연재한 거를 다시 한번 고쳐서 책용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최종 책에 실린 버전은 사실 고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좀 더 많이 다듬어져서 저가 좀 아끼는 글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표지에 대해서 굉장히 악평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 네. 히잡이라는 옷이 얼굴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도 유행이 있어요. 아. 핑크 예를 들면은 실크를 된 핑크색 그 명품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거 두르고 샤넬 그 선글라스를 껴줘야 그쪽에서 좀 나간다. 힙한 사람이다. 실제로 그리고 눈화장 엄청나게 신경 쓰고 실제로 그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그런 지금 악평이 많았어요. 와서 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중동에 대해 잘 모르는 것들과 그렇죠. 함께 네. 생존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올이 아니고 여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맞아요. 잘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표지가 아니었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에 2019년에 최초 갔을 때는 맨날 폭탄이 떨어지고 위험한 상황인 줄 알았어요. 물론 위험하죠. 위험했지만 거기서 사람 사는 곳이어서 웃고 떠들고 소풍도 가고 막 다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간 2022년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진과 전쟁 상황은 동일합니다. 그런 국지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요. 근데 정작 팔레스타인 현지인들한테는 그들은 별로 경각심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긴장도는 계속 높아지고는 있어. 하지만 계속 있던 일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작년 10월부터 가자 지구의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장벽을 뚫고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납치하는 테러가 일어나면서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커졌고. 그래서 그때 2022년에 다녀오시고 나서 네. 저한테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짧은 기간이지만 좀 흠칫흠칫 놀란 적이 있다. 큰 소리가 나면 선배가 그러지 않았어요? 천재지변이나 전쟁 상황 같은 것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건드려요. 근원적인 공포를 건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몸은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내가 생존해야겠다라는 몸 보호해야겠다는 그게 1차적으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심해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로 발전하게 돼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저는 무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도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고 도로가 계속 막혀요. 모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막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탈출하고 그다음에 검문도 엄청 강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겪고 그리고 저녁에 있으면 총소리가 계속 나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결혼해도 총 쏴요. 하늘 대고 총을 쏘는데 그게 아니라 전투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서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공포스러움을 거의 처음으로 느꼈죠. 그쪽 지역에 와서. 예. 솔직히 다 궁금해하는 이유는 왜 갔는지, 아, 어떻게 갔는지, 예. 아, 예. 어떤 뭐 각오로 갔는지. 아, 저는 거기 네. 가서 기사를 써서 기자상이나 받아볼까 하는, 아, 상금을 좀 받아볼까 하는. 왜냐하면 2019년에 처음 갔을 때 막 상을 휩쓸었거든요. 아, 이건 우스갯소리고요. 이제 저는 의학 기자니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기사로 쓰고 글로 쓰는데 지금 건강에 대한 개념이라는 건 되게 다층적이고 여러 차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회나 어떤 개인이 속한 사회를 보기 위해서는 현지의 보건의료나 건강이 그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 때문에 이런 취재를 계속 해온 거고 팔레스타인뿐만이 아니라 홍콩 시위가 한참 민주화 운동 있을 때도 그런 취재를 계속 이어갔던 것들도 의학 기자임에 대한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죠. 굉장히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책에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랄까? 경계선 그 보더라인을 네. 통과하지 못해 아이를 그냥 거기서 낳는. 그 체크포인트 베이비라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문소에도 갑자기 그냥 사람들을 세워놔요. 이유도 없어. 그 앞은 그냥 엄청 번잡해요. 엄청 번잡한데 병원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병원으로 가거나 혹은 팔레스타인 다른 지역으로 갈 때 검문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막 배가 아픈데 택시도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죠. 아, 그렇죠. 산모도. 아이도. 그러니까 모자 보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후진국일수록 모자 보건 취약한데 엄마와 아이가 그래서 일찍 죽어요. 그 소위 말하는 중저소득 개발 국가에서는 그런 감염 관리가 안 돼도 되게 일찍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도 되게 많고요. 아예 세금이 안 거치는 나라. 세수 수입이 그 워낙 적다 보니 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팔레스타인도 사람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있죠.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자치정부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맞아요. 팔레스타인은 크게 서한지구,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서한지구와 가자 스트릭스라고 하는 가자지구로 나뉘어요. 근데 서한지구는 훨씬 넓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지구는 좁은데 가자지구는 그 하마스라는 무장정파가 실지배를 하고 있고 웨스트뱅크 서한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가 하고 있어요. PA는 파타라는 정당이에요. 그쪽에서. 근데 거기도 20년 동안 독재죠. 독재인데 얘네가 세금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모인 세금은 모두 다 이스라엘 정부로 일단 넘어가요. 그럼 이스라엘 정부가 이걸 배분을 해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가 그렇게 하기로 한 게 파리협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거고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틀리면 제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제때 돈을 주지 않고 그러면 어떤 일이 예를 들면 다리가 무너지거나 이런 거 했을 때 제때 이게 투입이 못 되는 거죠. 기관 시설 자체가 되게 열악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그런 세월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그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는 사람도 그 상황에서 살아야 되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기도 굉장한 독재고 굉장히 썩어 있고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병원은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 돈이 없는 사람들은 못 가죠. 근데 대부분이 돈이 없다. 그 팔레스타인의 생존자들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네. 제가 이제 거기서 직접적으로 묘사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이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일을 하러 이스라엘의 허가증을 받아서 가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일을 하는 여성이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건가? 그런 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워딩을 그러니까 쓰셔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성분들도 호전적이해요. 굉장히 호전적이다. 아. 굉장히 호전적이고 어떤 일을 하느냐, 예를 들면 안 좋은 뭐 유흥 그런 일을 무슬림 이슬람 문화권에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여성들을 괴롭힐 때 어떻게 할까요? 막 우리가 머릿속으로 온갖 희롱을 하나? 성폭력을 저지르나? 막 이런 강간을 상상도 하나?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히잡을 벗기는 거예요. 히잡을 이렇게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들도 그 선을 넘진 않는 거고, 이들도 일을 할 때는 이스라엘에 넘어가서 마트에 취직해서 일을 한다든지 메이드를 한다든지 뭐 농장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그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그게 제로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지금까지 아니어서. 취재해본 네, 결과 그건 없었어요. 아니. 굉장히 씩씩한 여성들이네요. 이스라엘 점령이라는 이상한 상황에서 또 이슬람인 문화권의 가부장적인 문화권 상황에서 거기에 다시 점령 때문에 남편이 대부분 한 집 건너 한 집이 구속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되게 공공해서 자기가 삶을 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파이팅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도 많이 낳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저는 생존자라고 봤던 거고요. 만약에 제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의 취재를 많이 할 수 있었다면 팔레스타인의 아이들이라고 글을 썼겠죠. 네, 그 상황이 아마 전쟁이라는 특수성이면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 경제적인 주체로 누군가 활동해야 되는 그럼요. 네, 아주 실존의 문제인 거죠. 그건.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제가 비누를 하나 사고 마그넷 하나 사가지고 뭐 많이도 아니야. 조금 더 거스름 돈 안 받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난 이 돈이 충분한 것 같다라 했더니 너무 기분 나빠하면서 막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기분 나쁘게 막 이랬는데 그 에피소드가 굉장히 그 여성들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성향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해서 좀 인상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썼는데 얼룩소에서도 이거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재미있었어요. 잘 안 팔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근데 좋은 경험이었다. 왜냐하면 그쪽 지방에 대한 그쪽 나라에 대한 관심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하자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걸 지금 왜 하나요? 라는 의문이 있었던 게 팔레스타인과 이 가자에서의 전쟁 상황도 사실 우리나라 사과값이 오르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크지 관심이 없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설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랑 닮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버렸고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네.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네.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사과값이 중요한데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저의 생각, 의견을 사견은,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분쟁이 있다고? 왜죠? 왜? 순수한 호기심도 저는 괜찮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거리와 굉장히 많은 사연과 눈물과 때로는 죽음과 때로는 피와 때로는 희망도 있는데 저는 희망을 쓰고 싶었던 겁니다. 이 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미있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금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왜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더 본인들이 가해자로서의 행위를 하지? 그런 어떤 소위 말해서 교양을 쌓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시야도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수십 년의 역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스토리텔링이 있다. 재미가 있다. 한번 확인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좋은 얘기 책으로 엮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는 또 여행자의 그 어떤 얘기를 그래도 재밌겠죠. 담을 수 있는 그래, 날이 재밌겠죠. 언젠가는 올 수 있기를.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막잔 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